짧게 읽었습니다만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의 기본은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한 굶어 죽지 않도록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지키지 못한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김일성 같은 경우 국가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죠. 여러분, 한 몇 년 사이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니죠?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굶어 죽으려면요 얼마나 굶어야 굶어 죽어요? 뭐 제가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지만은 40일 굶어도요 쨍쨍해요. 도리어 날씬하고요 다닐만 해요. 제가 지금 걷는 것보다 40일 금식했을 때가 더 아주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도리어 살만하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지금 저도 3일 금식을 이번 전도잔치 때 하려고 하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무슨 회의가 있죠, 어디 가야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3일을 내리 제가 어디를 가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날짜를 꼽으려니까 10월 달은 넘어가야 돼요. 3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굶어야 3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실패한 정책이고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근데도 지금도 그렇게 북한을 지지하고 김정은이가 희망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나 많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은 이해가 가야지 머리가 좋은 건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김정은이가 우리의 희망입니까? 참으로 이러한 사람들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정신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거죠. 빌라도 총독이 뭐라 했냐면 빌라도 총독은요 국가의 지도자의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로마에서 파송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파송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이등방문이 우리나라 왔죠.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치리하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스릴 때는요 잘 다스린다고 소문이 나야지 로마도 좋단 말이에요. 왜? 잘 다스려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세금도 많아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세금이라는 것도요 거둘 게 있어야 세금도 거두죠. 장사가 잘 돼야 세금도 많이 내지 장사 안 되면 세금 내겠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나 총독이 파견되면 그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로마로다 이렇게 내면 로마는 또 다시 더 그냥 아주 큰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나라를 통치를 다스려서 나라가 혼란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선동꾼들의 선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선동꾼들의 말에 끌려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선동꾼들의 말에 끌려가면 나라 망해요. 여러분, 영국엔 수상제도죠. 대통령이 없어요. 철의 여인이라고 있었죠. 누구죠? 영국 마거릿 대처 수상. 마거릿 대처 수상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국민들이 원해도요 아닌 것은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철의 여인. 그는 끔찍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 인물이 됐어요. 철의 여인. 철의 여인의 대명사야. 그는 아무리 국민들이 원해도 그 길이 잘못됐으면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잠깐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국민이 원하는데 그래. 국민이.
여러분, 국민이 원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최초로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 국민들이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국회에 있던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고속도로에 누워 있었던 거 사진 나온 거 봤어요? 양복 입고 거기에 누웠어. 불어도저가 못하게. 앞에서 누워가지고 나 밟고 가라 그러면서 못하게 만들었다고. 왜? 명분이 뭐냐면 기생 오라비들 차 타고 다니게 하려고 고속도로 만드냐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속도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경상도나 저 아랫지방에 있었던 농산물이 하루에 올라왔잖아요. 5시간 만에 올라오니까. 그날 뽑아가지고 그날 올라왔다고. 저녁 때 하루 종일 뽑아서 저녁 때 차가, 트럭들은 밤에만 다니게 했거든. 낮에는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화물차가 밤에 와서 새벽에, 그래서 새벽 시장이 발전된 거야. 그 새벽에 물건들을 도매시장들에서 도매로다 다 사가면 새벽에 벌써 각 시장으로 다 나가니까 하루 만에 모든 그 곡식들이 하루 만에 다 그냥 어느 지역이나 다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국민이 원한다고 반대한다고 안 했으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 못했어요. 발전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 고속도로 가는 것을 우리의 땅을 그렇게 갈라놓으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도시가 몇 개 있어요. 그 도시는 지금도 발전이 안 됐잖아요. 고속도로 중심인 지역이 발전된 거 아시죠? 그때 고집 부리고 반대했던 그 지역은 지금도 그냥 깡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 그래서 아무리 국민이 원해도 잘못된 길을 가자려면 가지 않는 게, 비록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철의 남자, 인도에 하면 누구죠? 깐디 수상이에요. 인도의 깐디가 철의 남자라고. 그가 소신껏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식민지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메이어 총리라고 있어요. 메이어 총리가 철의 남자예요. 그만큼 나라마다 그렇게 소신이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국민들이 아무리 선동질을 해도 옳지 않으면 하지 않는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만 생각해가지고 나라가 국민들이 망하든 말든 그냥 국민 원하는 대로 하면요,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야, 아버지 말씀 들어. 아버지가 다 인생을 너보다 벌써 몇 년 더 살았어, 몇십 년 더 살았어, 경험에 의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해. 그래서 가장의 말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소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소신 있는 지도자. 국민이 원하면 잘못된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원해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그랬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면 그냥 치를 떨어요.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교육. 우리나라가 처음엔요, 여러분 조선에서부터 이제 해방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표방했죠. 근데 공산주의를 표방한 사람이 국민이 70%가 넘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계급 사회잖아요. 양반이 10%인가? 중인이 20%, 상인이 30%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비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 여러분 양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 서름당한 거 아시죠? 노비들은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뭐 소 한 마리 값에 사람을 몇 사람씩 팔고 그랬다고. 그 정도로 사람이, 그게 사람을 몇 명 한 게 아니라 몇 구, 그래서 시체한테 그러죠. 시체 2구가 발견됐다 하듯이 사람을 구라 그랬다고. 노비 몇 구, 그러니까 3구, 그러면 3명이야. 노비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 상인도 마찬가지야. 양반이 안 돼. 과거 시험도 못 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 시험 못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아니야 유엔 사무총장 했던 반기문 총장이 노비 출신인 거 아세요? 그의 조상이 노비 출신인데 그걸 면제해 줬잖아요. 면천이라죠, 면천. 그를 면천해 줘 가지고 그를 양반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그를 키우신 양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양반 자손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판서가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뭔가 반기문의 그 조상 할아버지 그분이 판서까지인가 됐어요. 그 반기문 총장 나왔잖아. 그만큼 우리나라는 노비라든가 상인, 중인들은 출세기를 막았어요. 출세기를 막았어. 그러면 몇 퍼센트요? 8, 90%가 이 체제가 불만인 거야. 왜냐하면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근데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그때 내건 게 공산주의야.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방되고 나서 공산주의를 다 적극적으로 지지한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러시아를 갔잖아요. 그때 당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비에트를 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미국도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 공산주의의 허구를 미국에다 알린 거예요. 공산주의, 그냥 미국은 공산주의를 좋게 여겼어. 서로가 평등한 세상 나라라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도 속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허구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를 막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됐으면 여러분 더 잘 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됐으면 우리나라가 그냥 유토피아 나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막아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걸 막 강제적으로 했거든요.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독재. 그런 독재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해도 되는 거예요.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겠다는데 국민들이 원한다고 원한 대로 가는 게 자유가 아니야. 다 죽으러 가자면 죽으러 가야 되겠어요? 표결을 했는데 죽으러 가는 사람이 90%야. 그럼 다 죽어야 돼요? 사는 길을 열어줘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는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타도 그런 거예요. 독재. 박정희 대통령 때 얼마나 경제가 일으켰어요. 지금 세계 지도자들은 박정희를 제일 존경해요. 우리나라만 존경하지 않지. 그가 경제를 살렸잖아요. 그렇게 살린 나라가 어디 있어? 어떤 나라 독재자가 경제 살렸어요? 다 자기 호텔 짓고 다 빼돌렸지. 지금 전직 대통령 비리 다 나오잖아요. 돈 다 빼돌렸잖아요. 지금 이제 파도 봐도 끝이 없단 말이야. 다 자기만을 먹고 살기 위한 대통령이었지 나라를 위한 대통령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재해서 기념관 하나 못 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교사들의 교육만 받았지 진정한 역사책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교사들의 사상만 받은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빌라도의 고백이 나오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했어요.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되잖아. 죄가 없다. 선동꾼들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해도 그가 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는 예수님을 살려야 되는데 죄가 없다고 분명히 고백해서 자기 입으로 시인했어. 그런데도 선동꾼들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니까 나는 죄가 없지만 선동꾼들의 말을 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선동꾼들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난 정권 때도요. 북한에서 이렇게 동해 쪽으로 넘어왔던 그 배를 타고 넘어왔던 사람들을 그저 북한에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눈을 가리고 그들은 어디 가는지도 몰랐다 그러죠. 판문점 앞에 가서 안대를 내리니까 기절초판에서 털썩 주저앉았어. 난 죽었구나 이제. 북한에 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도 강제로 끌고선 북한 넘겼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살았을까 죽었을까 여러분 생각에?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요번에 수재 난 것 때문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건 나라 지도자 책임이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있었던 간부들 뭐 몇십 명을 다 죽여버렸대잖아요. 총살당했대, 총살. 참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올바른 국가관이 필요해요. 올바른 국가관.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만 선동꾼들에 넘어가서 이랬대 저랬대 소문만 듣고 두 사람 넘겨주고 나서 돌려온 소리가 고맙다 소리예요, 삶은 소대가리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것은 욕 중에 욕이에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못했잖아. 아무 소리도 못했어. 여러분 한 나라 국가 지도자를 갖다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는 것이 우리가 백성된 우리 국민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그렇게 북한에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이용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야. 국민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꾸만 저도 이 젊은이들 말하다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잠깐 그랬는데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렇게 친일파로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친일파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 일본을 치기 전에 일본을 조심하라고 이승만 그때 대통령이 아닐 때죠. 일본을 조심하라고 미국한테 그랬을 때 일본을 우방국이라 생각했어요. 미국은 착각했어요. 근데 진주만 폭격하고 나서 일본은 우방국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야. 그때 한 5천 명 정도가 죽었죠. 진주만 폭격 갑자기 와서 그냥 큰 함정을 그냥 폭격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군인들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1년 전에 이승만 박사가 출간한 책이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요. 그거 아마 몇 분을 읽어봤을 거야. 그게 뭐 이렇게 그분의 그 사상과 일본에 대해서 나오는 일본을 조심하라. 끊임없이 일본 조심하라. 일본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일본 잘해준다고 믿지 마라. 여러분 친일파가 그런 책을 쓰겠어요? 친일파가? 그건 그 사람이 쓴 논문이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책은 읽어봐야 돼요. 일본을 믿지 마라. 어떻게 그런 사람, 일본을 믿지 말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친일파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교사들의 삐뚤어진 교육관을 받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이승만은 친일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요. 이승만에 대해서 제가 좋게 쓰는 것을 보면 충고해줘요. 우리 애들은 그거 알아요. 알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거의 다 이승만은 친일파 독재자로 알고 있는데 아빠 그런 글을 행복한 신문에 올리면 도리어 싫어해요. 그래요. 아빠 마음은 알겠는데 이승만이 올바른 건 알겠는데 워낙 사람들이 잘못된 사주를 받아서 이승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하면 아빠 이게 전도하는데도 반적이고 싫어한다는 거야.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좀 가려서 싫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승만에 대해서 박정희에 대해서 쓰고 싶은 게 많지만 하도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그냥 접어요. 이번 9월달 신문에도 박정희 서독 갔던 사건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가 너무나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이 그 박정희 대통령 내가 그 서독의 광부 간호사들 모아놓고 거기서 연설하다가 울은 사건이 있었죠. 너무나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우리가 당신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아우토반이라는 그 고속도로를 보고 가서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갔다 와서 고속도로 만든 거예요. 길이 잘 뚫려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메산골까지 다 길 아스팔트 깔리고요. 다 깔려서 그냥 시골에 살아도 불편함이 없어. 옛날 같으면 서너 시간 걸릴 거 지금 속초 얼마 걸리죠?
또 KTX 지금 저쪽 간척으로 해서 인제로 해서 양구로 해서 떠나죠. 그거 하면요 1시간대 가요. 1시간대 속초를. 옛날에 속초에서 저기 뭐 서울에서 속초 가려면요 하루 종일 8시간 걸렸대요. 8시간. 그냥 비포장도로다 돌아가서 그랬던 것이 뭐 3시간대. 그러니까 와 어떻게 속초를 3시간에 가냐. 근데 지금은 1시간대에 가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길이 잘 뚫려야 돼. 길이 잘 뚫린 게 뭐예요? 형통한 거 아니에요. 형통. 그래서 길이 형통해야지 인생의 길도 형통해야지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는 길에 길을 잘 뚫어야 돼. 좌로나 우로나 삐뚤빼뚤 가지 말고 올바른 길로 곧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길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골에 살아도 외롭지 않잖아요. 좋아하잖아. 도리어 시골로 가잖아. 서울에서 아유 골치 아픈 서울에 맨날 막히잖아.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살겠다고 전원주택 짓고 저도 불편함이 없어. 왜? 차 타고 30분에서 1시간이면 서울 가버리니까.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나라.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선동꾼의 선동에 속지 마라. 빌라도 같이 양심을 팔아먹는 죄가 없노라 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자인 그런 빌라도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는 다시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길이면 국민이 원해도 올바른 길이면 그냥 밀어붙여서라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일 거룩한 주일 정말 우리가 또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때는 우리는 생일만 돼도요 부모님 생신 찾아가는 거 있죠. 그냥 성도들 수준을 보면 알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내가 열일 제쳐놓고 와서 같이 축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는 성숙한 성도야. 근데 생일이든 말든 그냥 뭐 나는 그냥 어디 놀러 간다? 그거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구역장님들도 여러분에 속한 분들이 그래도 창립기념주일 예배 때 우리 또 아주 훌륭한 아주 어려서 시각장애인 됐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몇백 배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 11시 예배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셔요. 아무튼 내일 다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선동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양심을 팔아버렸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며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존재하는 한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선동꾼들에 의해서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국민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고. 참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국민이 원해도 올바른 길이면 철의 여인같이 갈 길을 가는,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길이길이 보존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또한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다시 우리 도약하는 우리 옹천주안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